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보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배당 유시 예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11월 첫 주 서울경마 예상을 올리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경마 본 예상 말씀 올리겠고요. 특히 혈통 전문가 박남규 의원과 기수협회 취재기자 조재영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11월 달 경마가 이제 거의 뭐 5주 아니겠습니까? 예, 5주죠. 5주 경마죠.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네, 이제 31일까지가 아니고 30일까지라서 토요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편승은 좀 늦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빡빡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열은 조금 드러나 있는 경우가 좀 몇 개 있죠. 네. 자, 지난주 경마가 또 승왕리에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 또 세 명이 또 분전을 한 결과 또 좋은 결과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박남규 의원께서는 일류 경마 마지막 경주가 재밌었군요. 로얄길러프의 무브먼트는 뭐 박 의원의 그 관리마다 이렇게도 관이 아닌데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 팔렸어요. 무브먼트 능력에 비해서는. 팔리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지난번 대선 경기는 그렇고 그 전에 이상혁이 탔을 때 사실 뭐 파이는 아니었는데도 착승원에 갖다 대면서 여력이 좀 많았었거든요. 냉면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대선 경주 가서 바닥치고 가서 그런가. 배당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끼고 서는 거니까. 그 외에도 이제 서울 8경주도 9.2배짜리 또 서울 1경주도 8.1배짜리 그걸 진행하셨고. 토요일 경마는 또 조재현 기자가 상당히 줄력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아마 조재현 기자와 함께 계신 분들은 좀 아주 그 망회에 소득을 올리지 않았을까.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이거 UCC 경주를 못 맞춰드려서 그게 좀 가슴이 아프죠. UCC 못 맞추고 바로 또 그 다음 경주 비록 일반 경주 적중해드려도 좀 뭐 면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문제 한 번만 해줄 거라는 것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토요 경마 뭐 1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11, 12. 근데 유시 경마 쏙필이겠네. 어쩜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하여튼 뭐 거의 한 8개 경주가 적중이 나와주었어요. 토요 경마 서울 경마 기준으로. 특히 서울 6경주가 재밌었네요. 35배짜리. 천마를 제가 좀 세게 봤죠. 저 데뷔 전에 1300이지만 왜 1300을 썼는지를 이미 그 취재 결과 알았기 때문에 천마를 놓고 또 배당이 괜찮았어요. 이 서울 8경주 한국 캠프 레이서 유승민이 아니었나요? 그때 9분에 한국 캠프를 세게 본다. 죄송합니다. 제가 UCC 첫 경주였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저보다 제가 요새 감기 좀 걸리고 정신없어. 그러네요. 한국 캠프에 제가 초원 나비를 맞춰드렸네요. 이게 유승부 경주였잖아요. 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한국 캠프를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게 UCC였었어요. 예. 좋은 지적이네요. 예. 지적이 아니라 잘 찾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제 머리는 좋습니다. 기억력은 조재현 기자보다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한 게 이 정도 했으면 분명히 하나가 걸렸을 텐데 왜 그때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한국 캠프를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캠프 재밌었어요. 한국 캠프가. 이게 또 승문 첫 도전이라서 좀 덜 팔렸는데. 그렇죠. 3착으로 올라갔었죠 당시에. 그래서 뭐 조정비 상당히 선전을 했던 주간이었고 이번 주도 뭐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역시 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주 제주 경마는 거의 쓸어 담았습니다. 8타수 완타 미리 말씀드린 바 있죠. 이게 또 뭐 제주 또 토요 경마는 4개 중에 3개가 적중이 되었고 제주 금요 경마는 4개 중에 2개 적중인데 그 2개 적중 레이스가 제주 2경주 28.5배짜리 제주 5경주 14.2배짜리 이런 거 굵직굵직한 배당을 다 주력권으로 속간했기 때문에 이번 주 제주 편수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주보다 더 괜찮아요.
조금 배당도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경마 제주 승부 한번 기대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는 모든 12개 레이스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5경주하고 6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 후들이 있고 특히 이제 1경주하고 12경주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조재현 기자 추천드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박남규 위원께서는 2경주, 9경주 두 개의 경주 한번 노리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보시죠. 조재현 기자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 자, 1경주는 일본의 파워 챔피언 중심으로 배당이 그 3번의 정상 비마하고 7번의 강남 셋뚜기 두 마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파워 챔피언은 1번 게이트인데요. 뭐 선행 가능성이 확실히 열려 있죠. 또 1번 게이트라면 뭐 편수들이 강하지 않고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 스피드보다는 뚝심으로 뛰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강남 셋뚜기나 정상 비마도 뭐 크게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저는 외곽이 심한 강자가 뭐 지난번 경기 첫 입상을 했는데 상승을 타고 있고 일단 기본 능력은 제가 볼 때는 강남 셋뚜기나 정상 비마보다는 앞으로 발전 여기가 많기 때문에 뭐 지난번 입상을 발판 삼아서 강자가 좀 더 나은 전력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재현 기자의 추천인데요. 1번마 파워 챔피언, 3번 정상비마, 7번 강남 셋두기, 10번 강자 이렇게 이제 4파전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텐데 제가 이제 놓고 때릴 마필 특히나 쌍승까지 놓고 때릴 마필은 이 중에는 없습니다. 이 중에는 없고 물론 당연히 내용이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제가 최근에 한 4개월 봤더니 오전장에 1, 2, 3경주를 잘 맞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제가 오전장부터 그 승부는 좀 그렇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가 좋으면 방망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번에 1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경주부터 제가 좀 과감하게 한번 승부수를 띄워봤습니다. 뭐 쌍까지 사면은 배당은 보게 거의 2배 이상이 무조건 되는 마필이 요번에는 뭐 준비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용이 상당히 좋고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배당판은 1번의 파워 챔피언, 3번, 7번, 11번 등산한 얘기. 복병은 이 4번의 최고 보배가 저는 뭐 좀 마음이 좀 걸리고 있고요. 뭐 최근 두 차례에 대해서 열심히 타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나아질 그림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번개 파워 뭐 이런 정도가 소위 있는 복병 같네요. 자, 나머지 승부는 조재현 기자의 추천 복병 놓고 들어가는 승부죠. 기대해 주시고.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000m로 치러지는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출전 승부처가 되겠고 2경주도 뭐 강축이 없는 레이스예요. 그 와중에 이제 그 3번의 펜투스, 5번의 점보, 7번의 담양 젠틀맨, 9번의 슈퍼라이더 골고루 팔리고 있는데 조정 기자 보기엔 어떠신가요? 좀 지저분해요. 레이스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충만은 없습니다. 내가 대가리야 아니면 한번 보여준 걸음이 되겠다 그런 게 잘 없는데 저는 일단 9번마 슈퍼라이더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라이더가 직전에 그 대상경주 그 1400의 대상경주에서 상대들이 뭐 너무 센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도 못 써보고 외곽에서 또 자리도 밀리고 이래저래 뭐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여기 9월 7일 날 경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걸음을 보여줬어요. 당시에도 사실 말이 안 좋았었는데 그 정도 뛴 거고 또 이번에 월요일날 만졌던 문세영 선수랑 얘기를 해봐도 그때보다는 힘이 분명히 찼다. 딱 하나 이제 문세영 선수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어느 구간 가면 가끔 재갈을 안 문다고 그래요. 재갈을 탁 놔버릴 때가 있는데 그게 걱정이지. 일단 어느 정도 힘은 직전보단 9월 때보단 찼고 또 나머지 것들이 별게 없습니다. 특히나 요번 경기 특징이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어요. 문세영 선수가 맘만 먹고 만약에 밀고 나오면은 뭐 9번 슈퍼라이더가 15번 좋은 데이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이거 직전에 한번 선행 간 거고 마음만 먹으면 안 좋이기 때문에 뭐 앞에 선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그래서 9번 슈퍼라이더를 이번 경기 근소하게나마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예, 이번 경기는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충마가 없고 아마 당일날 배당판 열리면 뭐 대끼리가 역시 높게 형성이 되면서 뭐 중구난방으로 돌아갈 텐데 일단 이번 경기는 확실한 충마 한두를 잡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잠재력도 있고 또 이번 편성이라면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쌍승까지 쉽게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을 놓고 가면서 또 안 되는 마필이 지금 뭐 인기마로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막권 자체를 여러 번 가질 필요는 없고 좀 더 압축을 하면서 짬차는 배당에 뭐 승부를 거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액면은 축이 없는 경주인데요. 박남기 위원은 아니다. 왜 축이 없냐? 쌍대가리가 있지 않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짭짤한 배당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경주 보시죠. 혼합사군에 1100m 레이스 되겠고, 자, 3경주는 지금 10분의 동반의 여왕, 1번의 왕관의 주인 쪽에 이제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보여준 액면은 두 마필이 좀 앞서 있는데 저는 이제 보병은 6번만 벡트캐치라고 봅니다. 이 벡트캐치 뭐 주행 검사를 치르고 좀 빨리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일주반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벡트캐치는 뭐 스피드도 있고 끈기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 적응 자체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동반의 여왕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은 왕관의 주인은 크게 보여줄 걸음 매력이 많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벡트캐치 충분히 데뷔전부터 입상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 기자 보시기 어떤가요? 뭐 동반의 여왕이 편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외곽입니다만은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을 만났고 뭐 일본 왕관의 주인이 생각보다 좀 많이 팔려요. 안쪽 게이트 상대들이 좀 약하다 팔리는데 이 대끼리에다가 저는 넣고 싶지 않고 이 4번 리얼레이스가 지금 8개월 만에 나옵니다. 8개월 만에 나오고 국산마고 1100m 노리고 나왔어요. 편성 약한 줄 알고 주행 재검 때 봤더니 이거 그냥 선행 갑니다. 여기서 그냥 선행 가요. 주행 재검 때 그냥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왔고 무엇보다도 조규래 했던 한성열 선수의 멘트가 말이 의외로 괜찮다. 이게 뭐 3살짜리 2살짜리 말이 아닌 4세 마필입니다. 4세 마필인데 1100m에서는 저는 8개월 공백 있는 국산마 4마 리얼레이스가 선행 가면 좀 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리얼레이스를 이번 경주 뭐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 작년 10월달에 맞춰드린 게임이에요. 근데 독땡 나가가지고 1200m 뺑 돌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마인이 맛이 가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이후부터 이마 앞에 선행을 못 갔어요. 선행마가 그 장기 휴양을 갔는데 이번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선행마가 없어요. 지금 보면 초반에 13초 초중반대를 끝나면 이게밖에 없어요. 리얼리스가 휴양마이긴 하나. 또 1110m가 의외로 좀 코너곡이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행이 유지하죠. 딱이요, 딱이 보니까 1000m보다는 1110m가 더 좋은 말 같아요. 왕관의 주인은 과거에 이동국 기자 기성 시 능력 부진마였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제 착순권 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에서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고도 그림이 잘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신의 마필인 6번의 벽두캣 잠재 능력은 있고요. 단독 순행 가능한 마필은 4번의 리얼레이스 이쪽에서 짭짤한 배당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사경주 보시죠. 국산 5군의 1200 사경주는 지금 배당이 2번에 홀리 플라잉 하고요. 그리고 2번 홀리 플라잉 중심으로 5번에 옥천지 6번에 시즈윙 10번에 뉴터치 이런 말들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보병은 15번 유터치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보다는 이제 뚝심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그런 마필인데 뭐 좀 결정적 한 발에 좀 아쉬웠는데 신의 기수보다는 아무래도 신호철 기수의 그 야무진 말머리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앞선 자체가 그렇게 뭐 능력 마필 아니면 페이스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유터치가 선입권에서 막판 한 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이분 홀리플레잉이 여기서 뭐 굳이 무리의 선행은 안 갈 거예요. 직전에도 탔던 서정 선수와 얘기를 해봤더니 선행 작전은 아니었었는데 근데 자기 말이 제일 먼저 가더라 앞에. 그래서 선행을 갖고 뭐 썬기어가 엄청나게 잘 뛴 레이스죠. 이거 뭐 지난 10월 5일날 14초 4라는 기록은 상당히 엄청나게 잘 뛴 기록입니다. 5군에서 14초 4면은 진짜 힙발이 대상경주급 그거기 때문에 이 홀리플라잉이 그 찢어진 걸음 그대로 또
등짝도 박두정 선수라면은 다시 한번 믿고 갈 수 있겠고, 근데 후차권에서는 딱히 마음에 드는 말은 없습니다. 뭐 뉴터치도 그렇고 시주행도 그렇고 옥천지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나마 오버마 옥천지가 충분자님 이것도 뭐 센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이 조금 정말 코딱지만큼씩 말이 좋아지고 있고 또 직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배당입니다만 굳이 한 마리를 꼽자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버마 옥천지를 꼽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울며 기다려 먹기도 그렇죠. 뭐 나머지 것들 중에 걸음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뭐 배당이 나고 이럴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 놓고 5, 6, 뭐 10 많이 봐줘요. 9까지예요. 그 안에서 골라 먹어야 되는데 참 이런 건 사실 막 건질하고 싶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또 근데 현장 가면 또 몰라요. 현장 가가지고 배당만 딱 열려가지고 보면 또 이제 느낌이 또 촉이 또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거는 분명합니다. 2번이 축이 맞는 것 같고요. 후착은 5번, 6번, 9번, 10번이에요. 요 안에서 팬 여러분들 선택이 필요한 레이스가 있거든요. 오경주하고 6경주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입니다만 6경주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게임이 아닌 것 같고, 자, 7경주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출발할 텐데 7경주는 오늘의 신성훈의 첫 번째 추천 승부를 미리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보시죠. 7경주가 혼합상으로 1,400인데 이게 지금 3번의 베스트런과 4번의 홀리데이 펀치 두 마리 위주로 이제 배당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댓글 인정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노려봤습니다. 박랑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3번, 4번으로 3마리가 팔리겠죠.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베스트런과 홀리데이 펀치의 대끼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베스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앞인데 지난번에 이제 후진입을 신청하면서 좀 발주가 조금 나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능력 발휘했고, 홀리데이 펀치 같은 경우도 뭐 데뷔전에 선행을 갔었던 그런 앞인데 지난번은 따라가면서도 한 발을 썼다는 점에서 홀리데이 펀치가 뭐 중축 달명이 선행을 가겠습니다만 지난번처럼 또 선의권에 움직이면 전개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단 3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조정 기자? 3번 베스트런이 이제 데뷔전부터 1,400을 나왔어요. 단거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긴 거리가 낫다는 판단하에 데뷔전 1,400, 그다음에 직전 경기 1,400. 직전에 원래짝이 뭐 너무 잘 뛰었죠. 요거 깔끔하게 한 방으로 이제 맞춰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이제 베스트런은 기본적으로 인정입니다. 2차권 안에는 뭐 가장 안정적이고 저는 웬만하면은 대가리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마 대한강군 같은 경우는요. 얘 참 신기합니다. 8번 데뷔 후 8번 출전해서 8번을 다 인기머로 팔렸습니다. 인기순위 1위, 2위, 3위, 4위. 4위 밖으로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매번 열심히 타고 그 정도입니다. 요번에 바뀐 거 하나라고는 이 혁에서 이 쿠로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쿠 선수가 좀 노련하고 편성상 안 될 건 없습니다만은 오마 대한강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4번 홀리데이 펀치 말이 좀 많이 끄는데 직전에 탔던 김혜선 선수가 말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나서도 김혜선 선수는 직전 경주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 제대로 내가 잘 타내지 못한 거다. 그러는데도 이제 기본 걸음으로 와줬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뭐 3개월 공백 있는 뭐 이마 죽죽다명 정도랑 앞에 가는 거를 싸워야 될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대끼리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강군 참 저한테는 고마운 말이에요. 예, 8년은 족족 무조건 빼고 저도 계속 빼줬어요. 고맙습니다 대한강군. 이게 그 럭키 오너스라고 이거 홍콩에서 뛰었단 말이거든요. 홍콩에 뛰었다가 좀 성적이 나가지고 뉴질랜드로 건너가지고 실순말 생활을 했던 마필인데 혈통이 같이 갔습니까 이게? 좀 스피드가 안 나오는 혈통이에요. 저기 왜 팔리나? 고맙다. 좀 빼고 아마 대한강군 나온 레이스는 거의 다 제가 적중시켜드렸을 걸요 아마. 이거 빼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고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닌 것 같고요. 했더니 3, 4 막권이 이제 1,400이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이 폭풍 하마가 있는데 발주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더 유리하지 않나 느낌이 있거든요. 여하간 7경주 신선의 승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8경주 볼게요. 국산 5분에 1,400인데 8경주는 지금 8번에 포에버 대물 중심으로 막건 들어가는데요. 8번 중심으로 이제 4번의 클래식캣,
5번에 웅진울림 인기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능력의 오일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포에버 대물이 지난번 대선 경주 때 정말 잘 떴어요. 성적은 3상인데 내용적으로는 뭐 충분히 입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개적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레이스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거름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포에버 대물은 강추로 인정하고 가고요. 후자권에서는 클래식캣과 이제 웅진 올림이 팔릴 텐데 아무래도 뭐 클래식캣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같은 승부전이지만 뭐 조한별 기자가 기장하면서 부담 중에서 빠졌고 클래식캣이 또 거리도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데킬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8번 포에버 대물은 직전에 말이 무거웠어요. 조교했던 박재정 선수가 말이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고 제가 이제 빼드렸는데 엄청 잘 뛰었습니다. 엄청 잘 뛴 레이스예요. 라온 모리스 가문의 축제랑 4코너 돌 때 그 착차가 직선까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기록적으로도 그렇고 무리한 전개를 하고도 여기서는 뭐 말도 괜찮아졌다. 박재정 선수의 얘기니까 인정인데 4번 클래식캣과 5번 웅진울림이 둘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선행을 노릴 겁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어쨌든 간에 승운전이라는 그 부담감 분명히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1400m를 처음 뛴다. 요게 이제 이 어리마필들에게 과연 얼마나 작용할지. 저는 그래서 안쪽에는 일반 부스터를 재밌게 보고 있으면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요번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부스터가 이 등발이 520km, 현장 가면 한 510km에 맞춰져 있을 텐데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폭만 좋지 스피드감은 없어요. 그 꾸준한 주폭으로 1400m 요번 레이스, 이런 레이스를 만나서 야금야금 따먹어서 직선주로 와갖고 결승선 앞두고는 다 제껴낼 수도 있다. 물론 포에버 대물 말고 그래서 배당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반 부스터의 선전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개상. 네. 있습니다. 편성상 8번에 포에버 대물은 떼기 힘든 말이다. 그렇게 보여지구나. 이제 4번에 이제 클래식캣. 또 이 4kg 빠진 것도 참 크네요. 크죠. 원클로켓이라서 저는 1,400 할까 하다가 49kg 보면은 또 데킬의 가능성이 좀 놓아두시고 웅진울림 이번 이제 선행 나서 버티느냐 마느냐 하는 구도 같고요. 왜냐면 선행 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훨씬 빠르죠. 스노볼도 빠르고 클래식캣도 빠르니까 웅진울림은 사실 혈속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7번이었어. 스노우볼이야만 스노우볼 이게. 그리고 역시 이제 3개월 공백이 있고 직전 경주도 8개월 공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독대는 뭐 이거 그 완벽한 독대 아닙니까 이거? 스노우볼이 독대죠. 근데 뭐 지금 조교 패턴 자체도 뭐 좀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때니 제가 보는 각도에서 가장 두려운 마필은 7번의 스노우볼이에요. 땡나가서 뭐 버티면 끝나는 거죠 게임이. 7번 정도만 일단은 관심을 좀 주는 게 좋을까. 1번하고 7번 두 마리 복분이고 4번에 클래식캣, 8번에 포에버 댐을 유리한 구조에 있는 것은 뭐 사실이라 않겠냐. 자, 구경주가 이제 박남기 위원회 오늘 두 번째 출전된 게임인데 이게 지금 5번에 우승 이야기 중심으로 막거나 돌아가는데 6번에 로얄 스텝하고 8번에 플라이어 왕이 상대를 맡거든요. 조정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5번 우승 이야기는 직전에 이제 제가 놀랬던 게 선행을 안 갔어요. 선행을 못 갔죠. 플라이어 왕 때문에. 옆에 붙여놓고 따라갔는데 직선에서 이게 한 번 더 뜁니다. 말이. 분명히 말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비록 승군전입니다만은요. 1300m 거리고요. 같은. 그 다음에 이 안말들끼리 다시 붙었습니다. 안말, 순말하고 뭐 거셈 없는 안말 레이스에 나왔고 말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서승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승 때 내가 낭만하지 않으면은 해볼만하다. 무슨 얘기냐. 지하머더 나와서 게이트까지 가는데 말이 그렇게 속된 말로 개지랄을 떤대요. 막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만 잘 잡고 게이트까지만 얌전히 가면은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우승 얘기는 승군헬스도 인정이고. 근데 6번만 로얄 스텝이나 8번 플라이어 왕은 직전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둘 다 정말 잘 탄 레이스예요. 둘 다 이빠에 가서 그 정도인데 이게 이제 뭐 4배, 5배 이렇게 팔린다 그러면은 저는 그닥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10번만 레이카가 안 좋던 다리가 조금 나아졌어요. 힘쓰는 구간은 분명히 짧기 때문에 1800보다는 요번 1300 분명히 나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가 제가 막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6번, 8번보다는 10번만 레이카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추천이죠? 이번 경주는 뭐 5번만 우승 이야기는 웬만하면 인정하고 갈 겁니다.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갈 텐데 문제는 이제 로얄스텝하고 프라이 여왕은 뭐 제 막권에는 없고요.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인데 뭐 갈리마예요 둘 다. 공교롭게도 이 경주 같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마리는 뭐 중배당, 한 마리는 완벽한 고배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컨디션도 좋아졌기 때문에 뭐 완전 고배당도 가능하고 또 경주 거리가 줄어든 것도 좀 유리한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우승 이야기는 인정하고 간다 하더라도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뭐 다른 말들은 뭐 그렇게 인정을 할 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고만고만한 전력들이기 때문에. 아마 I love you가 톱등을 나가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저는 7번의 데드세드 같은 마필, 전에 백판 말이죠. 당구장에 점 하나 없습니다. 이 말도 되지 않냐. 왜냐면 이 말도 예전에 그 안윤혁이 기승지 1300에서 성적 괜찮았거든요. 아마 이제 박남규님께서도 경주 그래적인 특성을 봐가지고 좀 1300에 유리한 마필에 중심 승부를 할 것 같아요. 구경주 박남규님의 승부 좀 기대해 주시고. 10등주입니다. 국산 2군의 1400 신성원 의원을 두 번째 출전되는 게임인데 자 이번 경기는 3번의 K탑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3번 중심으로 마크에 들어가면서 4번의 봉암사라든지 7번의 총알공주 8번의 라스트 무대 이런 말들이 골고루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야 이것도 안타산이죠. 일단 뭐 3번만 K탑은 인정합니다. 경주거리가 1,4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마필들도 거리가 줄어들어서 유리한 마필이 많습니다만 특히 K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뭐 2000m에서도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400이면 쉽게 올 가능성이 높고 팔리는 마필들도 뭐 봉암사나 총알공주나 라스트 무대 물론 되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번 차밍비카가 찬스라고 봅니다. 이 차밍비카도 거리가 짧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1800에 진출해서 뭐 헤매고 있습니다만 적정거리는 14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이번만 차밍비카가 큰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보병이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저도 이제 복병 한 마리만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저는 오마 머니 파티를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병이죠. 승군했고 그랬는데 추천드린 이유는 머니 파티는요 악병만 잘 잡으면은 힘을 고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병이 항상 난리지. 직전에도 중반에 사실 선행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코너 나왔을 때 말이 쓱 끄니까 한창민 교수가 쓱 놔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쓱 붙었고 오마 머니 파티의 이번 경주 인기 순위 14마리 중에 아마 12 정도 뭐 그 밑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머니 파티는 악병만 잡으면은요 여기서 안 될 게 없는 그야말로 배당 마필이다. 이게 된다. 여기서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K탑 1400 괜찮습니다. 직제에서 선행 갔으면 해볼만 했었고 딱 하나 이제 인기 마징에 불안한 건 사마 봉암사예요. 왜냐 1400 이거 레이스가 이거 빠릅니다.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돼요. 사마 K탑 7번만 총알공주 그다음에 11번 짝꿍 10번 경희만세 13번 눈깜짝이 얘들이 아무래도 레이스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끌려면 봉암사 1400에서는 저는 대기로서는 전혀 값어치가 없고 불안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승부는요 지금 3번의 K탑은 뭐 좀 빼기 좀 그렇죠. 경주거리도 줄어들었고 부담도 줄어들었고 편성도 약해졌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문제는 후차권에서는 4번의 봉암사 7번의 총알공주 8번의 라스트 모델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죠. 저는 다 빼고 갈 거예요. 이거 안고 가면 순간 승부할 가치가 없는 거죠. 예? 봉암사 뺄 거고요. 총알공주 뺄 거고요. 8번의 라스트 무대 빼고 갑니다. 나머지 말 중에서 배당도 들어갈 거예요. 복병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의외로 망해의 배당. 백판 말들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강축에 대끼리 있겠어요? 준대끼리 나올 것 같아요? 안 봅니다. 아시겠죠? 대끼리 준대끼리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다 빼고 가는 신성훈의 승부 되겠습니다. 기록 해주시고 11경기를 볼게요. 국산 사고나 1700이 되겠는데 11경주는 이번에 으뜸놀이하고 지금 6번에 올데이 이 두 마리가 좀 잡혀 있고요. 1번에 노던 스카이하고
8번의 충무대왕이 그 상대 세력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뭐 대기는 이제 으뜸누리하고 올데이가 대기일 텐데 저는 저 으뜸누리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보여져요. 이마필이 지난번 뭐 1800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혈통적으로는 1800이 정말 유리한 마필이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1800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이번 경기는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으뜸누리가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올데이도 물론 조기는 잘하고 나왔습니다. 워낙 또 기복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능력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팔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저는 11번 특명작전이 혈통적으로도 이만필은 좀 늘어난 경우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만 뭐 특명작전이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조재임 기자. 믿을 말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뭐 6번만 올데이, 2번만 으뜸누리 이제 등짝이 이제 아무래도 문세영 두소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모으고 직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는데 뭐 1번 노던 스카이가 얘네들 다 직전에 이겨봤던 애들입니다. 노던 스카이가 1번 게이트를 다시 잡았고 6번 올데이는 그 탔던 선수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교 때는 참 잘 가는데 실제로 좀 들뛴다. 그래서 문세영 선수도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마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들어오면 본전이에요. 못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게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인기마로 팔렸고 인기성이 1위였었어요. 그리고 잘 탄 것 같은데 전혀 힘을 못 쓰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만 으뜸누리는 좀 다른 게 직전에 이제 장거리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잘 뛴 거예요. 이번에 말도 좋아졌고 또 제가 좋아라 하는 두소 기수고, 네, 두소 선수고 그래서 이번 으뜸누리를 6번 올데이보다는 조금 더 앞에 놓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확 땡기는 맛은 없고 말 좋아진 건 이제 8번 충무대왕이 이제 출전주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 뭐 1700, 1800을 뛰어봤기 때문에 안 팔린다 그러면 8번 충무대왕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대는 1번 노던스가 아닌가요? 에드포일이 있잖아. 7번. 엔드포이즈는 나간다. 그렇겠네요. 엔드포이즈 빠르네요. 야, 그래도 전기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노던스카이가 58이 좀 부담이 있는데 58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참 아리까리하네요. 노던스카이 같은 말이 팔리니까. 그래서 좀 이 게임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죠. 어떤 누리도 뭐 그렇고 올데이도 이게 박현희 기수가 정말 무학이랑 들어와가지고 배당 터뜨릴 말이지 않습니까? 참 아예 그냥 에드포진이 덱 나가서 버틸 수 없는 겁니까? 거리는 좀 안 나와요 이 말이. 1700이면 뭐 그래도 좀 1400보다 낫지 않겠어요? 편하게 가면 되는데 노던 스카이나 충무대왕, 룩시가 이런 마필들도 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겠습니다만 뭐 완벽한 독땡이라고 보기는 좀 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럴 때 이제 잘 들어오는 게 신기수 둘이 딱 들어와가지고 배당 터뜨리는 게 많았거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7번하고 11번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7번, 11번이면? 좀 나오죠. 무조건 9거 아닐까요? 9까지는 많이는 좀 잡혔어요. 그래도 네. 7도 잡고 11도 한 그래도 40배, 50배 정도 되겠네 그래도. 30배, 적게 나오면 30배, 많이 나오면 40배 나오겠는데 제 스타일은 이런 그냥 단방으로 때려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그런데 뭐 이것들은 뭐 개별하는 거고 숨어있는 복병은 7번, 11번 두 마리 좀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하다 생각했고. 자, 마지막 또 12경주가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 조재임 기자의 이제 추천 승부처인데 이게 정말 재밌는 승부예요. 지금 이게 충무 없이 뭐 8번에 노시크레모하고 1번에 심장 또 3번에 원더볼트 4번에 싱싱캣 뭐 또는 5번에 깊은 세상까지 골고루 팔리고 있는데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게임이죠. 많죠. 일단 뭐 중간 배당판 자체가 이제 중간 안방으로 돌아갈 텐데 뭐 승문전을 갖는 상승세 마필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푸른미소의 독땡을 가장 높게 줍니다. 뭐 푸른미소 같은 경우는 워낙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단거리 위주로 출전해서 그렇지 1800이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전에 7월달에 보면 뭐 원더볼트를 3마신 이긴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또 너무 편안한 독땡이기 때문에 전 푸른미소의 독땡이 충분히 먹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밌는 승부 같아요. 조정규 어떻게 보시나요? 재밌게 보죠. 9월 15일 날 오마 깊은 세상, 오마 깊은 세상 9월 15일 날 들어올 때 제가 이 승부 경주였었거든요. 쌍까지 사시라 그래서 44.8배.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거 쌍도 뒤집으면 배당도 잘 나오고 왜냐하면은 이 요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고 호남 1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사실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아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순군말도 있고 또 쉬었다 나온 말도 있고 그다음에
출마 지상군주 같은 경우도 직전에 사실 10개월 거의 1년 만에 나왔던 마필인데 고체를 띄웠고 이것저것 알아봤다가 딱 와꾸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12경주 요거는 한번 먹을만하다. 9월 15일에 재탕이 한번 되지 않을까. 복숭아 한 15배 보고 있고 쌍승 한 40배 역시 보고 있는 막권. 고막권으로 일단 주력으로 한 방 때리려고 일단은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될 말들이 많습니다. 네. 이 푸른 미소는 솔직히 그동안에 왓츠필리라든지 뭐 그런 좀 상대 선행만 그렇죠. 너무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너무나 안 그래도 선행을 쉽게 나가는 말인데 이번에는 뭐 너무 쉬운데 이거 거리가 늘어났다고 뺄 수 있는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치면 지상군주도 지난번에 이제 뭐 1200은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입마필은. 그렇죠. 거리가 늘어서 그 말이거든요. 휴양 이후에 탐작전하고 딱 나오고 이 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엠 기자의 또 진가가 걸려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발로 뛰어가지고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가는 만큼 조지엠 기자의 마지막 승부 기대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일요 경마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